왜 여러분들이 수학에만 공식이 존재를 한다라고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학 말고도 영어에도 글의 구조와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공식이 존재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한번 같이 여기 한번 추측을 해볼까요? 이게 이제 고1 문제인지 고2 문제인지 아니면 고3 문제인지 학생들이 잘 헷갈려 하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니드가 있습니다. 이건 고3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니드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당위성 표현이죠. 우리는 더 많은 스크린 플레이나 소설들이 필요하다. 근데 어떤 거냐면 과학자들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여줄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독해를 할 때 글의 구조에서 특히 20번 같은 거는 이제 주장하는 문장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필자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 그러니까 강조하는 그런 글들을 찾으셔야 되고 그때 이제 당위성 표현들이 가장 정답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입학 문제 같은 경우에 글을 쓸 때 여러분이 그러니까 주제가 뭐야 이런 애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야, 소재가 뭐야? 속성이 뭐야? 대상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글을 읽을 때 예를 들면 소재가 A예요. 속성이 플러스입니다. 대상이 B라고 할게요. 자, 이때 애들이 소재가 중복돼서 나오는 것들이 만약에 없어요. A는 1번만 얘기하고 있어. 그럼 1번이 정답이겠죠. 그럼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재가 A에 대해서 1번도 3번도 5번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뭘 봐야 돼요? 속성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1번 속성 플러스 3번 속성 마이너스 5번 속성 마이너스라면 정답이 뭐가 돼요? 1번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3번도 속성이 플러스야. 그럼 이제 대상을 봐야 돼요. 1번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B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3번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C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정답 뭐가 됩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대입학 문제 같은 걸 풀 때 친구들이 해야 되는 과정인데요. 그게 뭐냐면 어디서 오답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냐면 여기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다 찾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이 반복돼서 나올 테니까 애들이 찾는데 속성에서 일단 좀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 속성을 정확하게 못 잡아가지고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잡거나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잡거나 그다음에 대상을 잘못 잡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공부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신체 건강에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공부하는 거는 실제로는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 했단 말이야. 공부는 도움이 돼까지는 똑같은데 한 개는 신체 건강, 한 개는 정신적 건강이 되기 때문에 그때 잡고 푸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더 많은 스크린 플레이나 소설들이 필요하다. 과학자를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여줄이라고 나왔고 이거랑 똑같은 문장을 한번 보시면 나 하나밖에 안 읽었습니다. 정답은 뭐가 되죠? 이게 되겠죠. 결국에서는 여기 소재도 있고 긍정적으로 묘사해야 된다. 다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요 대입학 문제도 한번 보게 되시면 여기는 어떤 게 있냐면 should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1 문제랑 이건 고1 문제거든요. 고1 문제랑 고3 문제랑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셔고 느끼셔야 돼요. 실제로 학생들한테 이거 고1 문제인지 고2 문제인지 고3 문제 추측해 보라고 해보면 고3 문제를 고1 문제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고1 문제를 고3 문제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입학 문제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요약하자면 글의 전개 방식이죠. 요약하자면 너는 설립해야 한다. 오프닝 루틴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너의 수업을 효과적인 시작으로라고 했으니까 이 문장 똑같은 걸 찾아보면 오프닝 루틴이라는 소재가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너의 수업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니까 이 오프닝 루틴은 플러스가 될 거고 어디에 좋습니까? 수업에 좋겠죠. 그러면 효과적. 시작 루틴 맞죠? 이거잖아. 소재 뭐고요? 시작 루틴. 속성은 플러스. 대상은 수업. 이렇게 다 찾을 수 있겠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문제만 딱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문장도 이렇게 보게 되시면 계약자들은 프로젝트를 형성하는 아마도 더 많은 가중치를 그 계획하는 과정에 넣을지도 모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이제 제가 했던 이제 해독술에 따르면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구조가 순간적으로 눈에 보이냐면 맨 처음에 이제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시 나오고 동사가 나오죠. 타동사잖아요, 맞죠? 그 다음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이게 빠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거고. 근데 이 동사가 이제 place잖아. 그럼 뭐가 돼요? place, wait, on 명사가 명사의 가중시를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적어 하는 동사는 가중시를 둘지도 모른다 명사에라는 문장이 그냥 바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이거 읽고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목적어 하는 주어는 가중시를 둘지도 모른다 명사에. 그러니까 명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명사에 가중치를 두는 거겠죠. 그냥 딱 읽자마자 계약자들은 프로젝트를 만드는 아마 더 많은 가중치를 계획하는 과정에 둘지도 모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문장을 읽을 때 뭘 보냐면 이 플래닝 프로세스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는 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보는데 딱 읽자마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글을 읽을 때 긍정, 부정 이렇게 빨리빨리 읽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트릭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마이너스라고 그냥 읽어버려요. 그러면 이런 마이너스를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러한 섬세한 사고래. 근데 이 섬세한 사고가 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 원인이 뭐예요? proper planning이에요. 이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무생물 명사죠. 이 proper planning, 그 다음에 동명사, 맞지? 적절한 계획이 이러한 디테일 띵킹을 강제하는데 이 디테일한 띵킹이 어떤 거냐면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이너스를 없앨 수 있는. 그럼 정답 나왔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계획 수립해서 뭐 합니까? 이 proper planning을 해가지고 디테일 띵킹을 하면 마이너스를 없앨 수 있다.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끝났잖아요. 면밀한 계획 수립. 일의 효율성을 증대,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면밀한 계획 수립. 이게 뭐예요? proper planning이 가르쳐주는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러한 게 되겠죠. 근데 마지막에 뭐 이런 문장이 나오긴 합니다. 잘 만들어진 계획이 반드시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나오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그 가능성을 엄청나게 향상시킬 거다라고 하면서 또 플러스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빨리 읽는 연습을 적게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글을 읽을 때 강약 독해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약하게, 어떤 부분은 강하게 읽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그 근거는 글의 구조 그리고 필자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캐치하는 연습을 하시는 데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gardening 원의 활동 그 자체는요 훌륭한 형태입니다. 물리적 활동의라고 나와요.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여기서 involves라고 나오죠. 포함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러한 물리적 활동들은 블라블라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나온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besides physical health라고 나와요. 그러면 물리적인 건강 이외에도라고 나오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그러면 전부 다 어떤 게 되냐면 물리적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보실 게 뭐냐면요. 이 besides가 뭐뭐 이외에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것 이외에도라 할 때 이게 besides A라고 해볼게요. 그다음 B가 나오겠죠. 그러면 A 이외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B가 있겠죠. A는 그러니까 물리적 활동, 이런 신체적 건강 이외에도 뭐가 있다 보면 B라는 플러스도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B에 뭐가 있습니까? mental health benefit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삽입 문제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저는 이제 A라고 치환시킨다고 했죠. 그다음 얘를 이제 B라고 언급을 해볼게요. 그럼 이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B가 나오고 옆에 뭐가 나와야 돼요? A가 나오겠죠. 왜 여러분들이 수학에만 공식이 존재를 한다라고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학 말고도 영어에도 글의 구조와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공식이 존재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해독술을 통해서 해석을 한 뒤에 독심술을 통해서 이런 구조들을 배우시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있는 besides 말고도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in addition to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도 있고요. 뭐뭐 이외에도. 이게 더 나아가면 이제 not only A, but also까지 나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그릭 전개 방식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무슨 얘기를 할까요? 당연히 이제 gardening 하는 거에 정신적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소재 뭡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그래, 정답을 우리가 추론해 보는 거예요. 소재는 gardening이죠. 원의 활동입니다. 속성은요? 플러스예요. 대상은 육체 플러스 정신이죠. 그럼 이렇게만 고르고 나서 원의 활동은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어때요? 정확하게 3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독심술이라는 것은 문장을 읽는 능력이 아니라요. 문장을 읽는 거는 우리가 해독술을 통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고, 글쓴이의 의도를 읽는 능력인데 글쓴이의 의도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필자의 의견이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필자의 의견이 숨어 있는 형용사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을 우리가 빠르게 캐치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결국 글의 설계도를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글을 쓸 때 필자가 어떠한 식으로 글을 쓸지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고 글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은 항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도입이 있고 전개가 있고 전환이 있고 결론이 있는데 항상 중요한 게 우리가 처음 보는 문장이 아닌 것처럼 뵐 수 있는 연습을 우리가 해독술이라고 하고요. 처음 보는 글이 아닌 것처럼
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우리가 독심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두 가지만 하게 되시면 수능에서 어떠한 지문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번도 접하지 않았던 지문이더라도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반드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각 문제별 풀이 방식, 접근 방식까지 보시게 되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3등급 비법서나 1등급 비법서 무료 버전에서도 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그 조회수 2만에 나왔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봐더라도 어떤 식으로 제가 접근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독심술 그리고 해독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